갑니다. 오늘은 뉴턴의 운동 법칙. 자, 뭐 아이작 뉴턴 하면 뭐 당연히 사과로 가장 유명하지. 그래서 뉴턴의 중력 그리고 아인슈타인 중력으로 나눌 정도로 이 뉴턴이라는 학자는 굉장히 유명한 학자. 뭐 너무나도 잘 알 거야. 자, 이 뉴턴이라는 학자가 운동 법칙을 얘기하는데, 자, 그 운동 법칙을 말하기 앞서서 먼저 힘이라는 친구가 나와요. 힘은 우리가 F라고 쓰고 force. 자, 단위는 뉴턴이나 킬로그램 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킬로그램 힘이라는 건 1kg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우리가 킬로그램 힘이라고 불러.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중학교 때 많이 얘기했었던 중력 가속도.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소문자 G로 많이 표현을 하지. 이게 얼마야? 9.8 m/s 제곱으로 이제 표현이 많이 돼요. 그래서 1kg에다가 요 9.8을 곱하면 9.8 뉴턴이 된다라는 거. 사실은 이 9.8이라는 건 그냥 평균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형에 따라서 조금씩 어떻더라?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더라, 이 값은. 자, 그럼 이 힘이 한 역할이 뭐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얘기했었지. 힘은 뭐를 변화시킬 수 있다? 모양을 변화시키거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둘 다 변화시키거나. 맞습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힘과 운동 방향이 같으면 나란하면 속도가 변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예를 들었었고, 힘과 운동 방향이 수직이면 방향만 변하는 등속 운동 말해도 돼. 그리고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비스듬하면 속력과 방향이 모두 변하는 포물선 또는 진자 운동이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요거는 이 힘과 운동 관계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꼭 하나일 필요는 없단 말이야. 여러 개의 힘들이 작용할 수 있다고. 자, 그랬을 때 그 여러 개의 힘들이 다 각자 따로따로 작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야? 예를 들어서 이거지. 하루 동안에도 물건을 팔았다가 환불을 받았다가 뭐 이런 가게에서 막 매출과 뭐 손익이 발생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그거를 하나하나 다 일일이 측정하지 않잖아. 하루가 딱 끝나고 나면 오늘 매출이 얼마다, 수익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야. 힘도 여러 힘이 작용할 때 이 모든 힘을 합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냐면 이 알짜 힘이라고 불러줘. 알짜 힘. 다른 말로 합력이라고 불러. 영어로는 net force야. net force. net이라는 건 순수하다 이런 뜻이야. 순수한 힘이다. 자, 이때 이 힘은 뭐야? 뭘로 표현할 수 있어? 힘의 표시? 화살표로 표시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힘의 3요소, 힘의 크기는 화살표의 길이로, 힘의 방향은 화살표의 방향으로, 힘의 작용점은 이 화살표의 시작점으로. 그래서 크기와 방향과 작용점, 이 세 가지. 물론 앞에 힘이라는 단어를 붙여야 돼. 힘의 크기, 힘의 방향, 힘의 작용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뭘로? 힘의 3요소라고 불렀고, 얘들을 화살표로 표시를 했더라. 그랬을 때 같은 방향은 뭐 하면 된다? 더한다. 별거 없어. 같은 방향이니까. 반대 방향은 뭐 한다? 뺀다. 근데 중요한 건 큰 힘에서 작은 힘으로 빼야 돼. 그랬을 때 남는 순수한 힘, 알짜 힘의 방향은 큰 힘의 방향이더라. 얘는 방향이 어차피 같으니까, 같은 방향이면 방향이 같으니까 상관이 없겠지. 근데 반대 방향으로 작용했을 때는 합력, 알짜 힘의 방향은 큰 힘의 방향이더라. 그럼 3개 이상의 힘이 작용하게 됐을 때는 뭐 한다? 뭐 같은 힘을 더한다. 같은 방향을 더한다면 반대 방향을 빼주면 되겠지. 맞습니까? 근데 이거 말고도 또 비스듬하게 작용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을 때 이쪽 힘과 이쪽 힘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얘가 F1, 얘가 F2라고 가정하면 우리가 평행사변형법이라고 불러. 평행사변형법.
그래서 요 F1과 평행하게 요 위에다가 이렇게 F2하고 평행하게 요 끝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처음과 끝을 색깔을 다르게 해볼게. 이렇게 연결한 요 힘이 바로 알짜임 F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이걸 우리가 평행사변형법이라고 불러. 근데 이 평행사변형법은 이렇게 힘이 두 개인 경우는 편하거든. 근데 여러 개의 힘이 있을 때는 좀 불편하잖아. 그때는 그냥 자, 예를 들어서 요렇게 힘이 작용하고 요렇게 힘이 작용하고 요렇게 힘이 작용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자, 이러면 얘하고 얘를 평행사변형법으로 그리고 요거에서 또 얘를 평행사변형법으로 그리고 이럴 수 있어. 이렇게 하면은 조금 요게 그리기가 좀 그러니까 요렇게 한번 그려보자. 이렇게 힘 세 개를 F1, F2, F3 확대해서 지금 좀 두껍지만 이렇게 해서 얘랑 얘 평행사변형법 그리고 얘하고 얘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평행사변형법을 이렇게 그려서 요 힘 합력을 구할 수도 있어. 근데 너무 번거롭단 말이야. 이렇게 구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거를 편하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요 친구, 아이고, 이렇게 할까? 요 친구를 이게 저기만 안 되나? 여기만 안 되나 보다. 자, 요 친구를 이렇게 옮겨. 그리고 요 친구도 이렇게 옮겨.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 처음과 끝을 쭉 연결하면 이게 알짜임이 되는 거야. 그냥 이건 편의상 선생님이 이렇게 부르게 꼬리 잡기. 이 하나의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그냥 끝을 다 연결을 해가지고 처음과 끝을 그냥 다이렉트로 연결해버리면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힘이 여러 개였을 때는 이렇게 평행사변형법보다는 이렇게 꼬리 잡기가 훨씬 더 어떻더라? 편리하더라. 자, 그럼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볼까요? 이번에는 그러면 힘이 합성만 있느냐? 요건 이제 번외야. 힘의 분해도 있어. 어떤 힘이 이렇게 작용하는 힘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 이게 이제 F가 있어. 그럼 우리는 이 힘을 분리하고 싶어. 분리하는 방법. 뭐 어떻게 분리해야 돼? 자, 요렇게 하고 요거 하고 또 요거 하고 하면은 이렇게 평행사변형법으로 분리될 수 있지. 그지? 이렇게 분리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것보다는 더 자주 쓰는 게 뭐냐? 얘를 수평이랑 수직으로 분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얘를 가지고 요렇게 나누는 힘 하나, 요렇게 나누는 힘 하나, 두 개로 나누는 거지. 요거를 우리는 Fx, 얘를 Fy 이렇게 표현해. 그럼 이 두 힘으로 분리했을 때 요거 각도를 우리가 세타라고 놓으면, 자, 보세요. 사인 세타는 뭐분의 F분의 Fy지? 빗변분의 높이니까 사인은.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Fy를 구할 때 이렇게 불러. F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요거. 수직 방향의 힘은 뭐에다가? 힘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된다. 두 번째. 코사인 세타는 F분의 Fx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Fx는 F 코사인 세타가 되겠지. 알겠습니까? 자, 요거는 좀 적어둡시다. 그럼 한꺼번에 적어. 자, 그렇게 해서 힘의 분해 같은 경우도 좀 번외로 좀 알아두고 있으면 조금 도움이 되겠지. 뭐 이런 거 너무 쉽지. 6뉴턴에서 지금 3뉴턴 반대 방향이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고 그러면 이쪽 오른쪽으로 3뉴턴이 될 거고 합력은 당연히 오른쪽 방향이 되겠지. 자, 이게 지금 그거야. 이 2번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언급했었던, 그러니까 지난 시간은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운동만 얘기하고 힘과 운동을 따로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한꺼번에 같이 얘기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들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게 있으니까 교수님 영상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헷갈리면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뭐야? 요 두 개 뭐야?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어떻더라? 나란한 거야. 그래서 얘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슨 예로 들었어? 등, 가속도, 운동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자 방향은 어떻더라? 요 운동은 속력은 어떻지만 변화하지만 방향은 어떻다? 일정하더라. 맞습니까? 그럼 요게 뭐였어?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어떻더라? 그렇지, 수직이었었지. 왜 이렇게 자꾸 속삭여? 그냥 편하게 얘기하지. 수직. 니네 뭐 유튜브에 목소리 올라간다고 뭐 얼굴 알아? 아무도 모르는데 뭘.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수직이었어. 따라서 얘들은 속력은 일정하고 방향만 어땠다? 그렇지. 방향만 변화하는 무슨 운동? 등속 원운동. 등속 원운동. 마지막 얘는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어떻더라? 그렇지. 비스듬했었지. 그래서 얘들은 속력과 방향이 모두 변화하는 운동이었었고, 뭐야? 포물선과 그렇지, 진자 운동이 있었더라. 맞습니까? 자, 지금 다 밑에 나와 있어. 그래서 얘들은 속력이 빨라진다, 속력이 느려진다, 운동 방향만 변한다,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한다. 됐습니까? 자, 세 번째는 뭐냐면 힘의 평형이에요. 평형. 평형이라는 건 뭐야? 같다라는 거지. 같아. 유지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 힘의 평형이라는 건 뭐가? R자 힘이 어떻더라? 0이 되는 게 힘의 평형이야. 그치? 그래서 이 평형이 되기 위해선 두 개의 힘이라면 크기가 어떻고 같고 방향이 어떻고 반대. 그리고 한 물체 같은 작용선상. 이게 중요한 같은 작용선상. 예를 들면 이렇게 물체가 있어. 하나는 이쪽에서 작용하고 하나는 이쪽에서 작용해 버리면 얘는 어떻게 돼? 무게 중심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버려. 이렇게 돌아버린단 말이야.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럼 얘는 평형이 아니야. 평형이라는 건 R자 힘이 0이기 때문에 결국 뭐여야 돼? 정자가 아니고 정지. 쏘리. 정지 또는 이런 실수를. 두 번째는 등속 직선 운동을 했어야 돼. 이것도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물체 작용한 R자 힘이 0이면 운동 상태에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 정지 상태나 등속 직선 운동은 속력과 방향이 어떻더라? 일정한 운동이었어. 근데 지금 얘가 만약에 이렇게 한 작용선상에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힘이 서로 다른 작용선상에 있다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건 똑같지만 작용선이 다르다면 어떻게 된다? 돌아버린다고. 그럼 돌아버린다는 것 자체가 운동에 변화가 생기는 거지. 그럼 얘는 평형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평형 같은 경우는 운동 상태가 어떻더라? 변하지 않는다. 즉 정지. 이 얘기는 정지 또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먼저 얘기를 하고 이어서 또 나갑시다.